그녀의 삶을 우리 지혜 씨가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안나입니다. 저는 지금 한 중소기업에 공채로 합격돼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저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도 좋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도왔던 일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마음고생을 좀 했죠. 이번 일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나더군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 않은데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신 그분들이요.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장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증상으로 기억력이 떨어져 가게에서 주문받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고 환청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만둔 것이 2년 동안 10군데나 되었습니다. 이때 몸도 같이 아팠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했기에 쉬어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도 있었지만 매달 은행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였습니다. 그나마 있는 집에도 지날 공간은 없어서 갈 곳 없던 저는 한동안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과 가족이 없는 전형적인 노숙인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를 너무 받고 싶음에도 이런 이유로 다 거절당했을 때 사회복지 쪽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도 거절을 받았지만 마지막엔 다른 곳과는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료 진료 의원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와 통화하시던 분 누군지 꼭 찾아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의 손을 잡아준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기 했거든요.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신과 무료 진료를 받게 해준 선생님, 자신의 시간과 사비를 내어 여행도 시켜주고 문화공연도 함께 관람하며 가족을 대신해 저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정신건강에 도움 주신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는 제가 조금씩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숙인 자립을 위한 카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문을 받고 메뉴를 외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카페의 매니저 선생님과 다른 직원들은 제가 하나씩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노숙인 쉼터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곳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넷이나 되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어머니 한 분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많은 짐이었습니다. 고학력자이시지만 수입이 없던 아버지, 치매로 오랫동안 아프셨던 할머니, 요즘 대졸자 청년 실업이 심각한 거 아시죠? 제 남동생도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고통을 겪던 저는 수입이 되는 일도 하지 못했고 집안의 살림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항상 축 늘어진 해파리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선생님들은 제 심신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독립 공간이 필요했죠. 저도 독립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픈 제가 혼자서 월세를 부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했고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이 이곳 지원주택 행복하우스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우스를 방문해서 방을 봤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나가라. 그게 너한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 후 행복하우스에 들어왔지만 저는 몇 개월 동안 카페에 일 나가는 것 외에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몸에 힘이 없었고 그동안 지내온 삶의 무게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독성이 함유된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해독하려고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코알라와 같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문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행복하우스의 원장님과 과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시리얼만 사 먹는 모습을 보고 끼니를 챙겨주셨고, 장염으로 아파서 누워있을 땐 과장님이 호박죽을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버는 직업인으로서 형식적으로 저를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저는 그분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에게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고 얼마 후 한 중소기업의 공채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비틀대고 있지만 예전처럼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건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희망은 그분들이 베푼 대가 없는 사랑이 제 안에도 흘러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또 다른 수많은 저를 도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저는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은 안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시고 또 짧게나마 또 우리 거리 계신 분들하고 또 함께했던 지혜 씨가 느끼는 점은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어려웠네요. 잘했어요.